네, 2023년 이번 통계청 사회조사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부모인 나보다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 뉴스인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더라도 우리 자식에게는 교육 잘 시켜서 자식만큼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전국의 만 13살 이상 우리 국민 3만 6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자신의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물어보는 설문에 높다라는 응답은 29.1%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자녀의 경제적 계층이 자신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3명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네. 반면에 자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54%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10명 가운데 3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이게 참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이런 뭔가 배경이 많아진 건가요? 올해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이 통계청의 조사가 2년 단위 조사인데요. 2년 전보다 살짝 더 나빠지긴 했지만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3년에는 약 40%가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을 믿었는데요. 2015년 조사에서 이게 30%로 뚝 떨어집니다. 네. 이후에 2021년에는 소폭 개선됐지만 다시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9년 정도 전에 있었고요. 이후 회복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쭉 거의 꾸준했던 것 같고 한 10년 전쯤에, 네. 9년 전쯤에 좀 대폭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살펴보니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더 잘 살 걸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의 사회 경제적 계층을 상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46.8%가 자녀의 계층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하층이라고 분류한 사람은 자녀의 계층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가 상황을 개선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의식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이런 조사를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정책적으로 이게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출산율 관련된 부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서와 같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자녀의 계층 상승이 가능해지려면 이 상속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사회가 돼야 할 겁니다. 최근에는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인 우리 상속세율을 낮추자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문제는 고쳐야겠지만 세율을 낮추면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된 원인을 부동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기대가 무너진 2015년 조사가 이 부동산의 대상승 이전이라는 점을 보면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게 된 데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회조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사회조사니까 또 다른 항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노후 준비에 관련 항목들이 좀 주목을 끄는데요. 60살 이상 가운데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이 66%에 그쳤습니다. 즉 60대 이상 3명 중 1명은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셈인데요. 10년 전에는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이 49%에 그쳤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진 않아 보입니다.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느냐는 응답에는 19살 이상의 43%가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요. 네. 또 30%는 여행과 관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살 이상 인구 가운데 여행과 관광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충분치 않은 노후 대비 때문인지 60살 이상의 32%는 여전히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인지 젊은 층을 포함한 전체 조사에서 직업 선택 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적성보다는 수익과 안정성이었습니다.
또 19살 이상 취업자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5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은퇴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통계로 반영된 셈이네요. 우리 국민들 여가 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조사했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동영상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여가 시간에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주중에는 89%, 주말에도 76%나 됐습니다. 그 밖에 여가 시간에 휴식을 한다는 응답은 약 70%, 인터넷 검색이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응답도 약 30%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관광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관광을 하고 싶은 분이 전체의 3분의 2쯤 되는데 실제로는 시간 부족이나 체력, 또 경제력 등의 문제 때문에 주로 그냥 휴식을 취하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지난 만큼 앞으로 관광이나 공연 관람 등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계가 그냥 씁쓸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